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동갑인 동서가 있어요. 동서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고 요즘 기준으로 일찍 결혼한 편이에요. 동서는 처음부터 절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갑인데 형님이라고 하기 싫어서인지 자기가 직업이며 학벌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시동생이랑 동서는 둘 다 의사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고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사회적인 인식이나 소득 수준이나 무엇 하나 제가 동서보다 나을 건 없었죠. 처음에는 남편한테 동서 내외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 조금 위축되긴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됐거든요. 의사 되려면 집안이 좀 살아야 하지 않아? 돈도 많이 들 텐데. 솔직히 나 집에서 결혼하는데 많이 보태줄 정도로 여유롭진 않거든. 동서네랑 비교될까봐 그것도 좀 걱정되고. 에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집이나 재수 씨나 집안이 다 잘 사는 편은 아니야. 둘 다 머리가 좋아서 알아서 공부 잘해서 의사까지 됐지. 안 그랬으면 집에서 학교 못 보내줬지. 집안 형편이야 다 비슷하니까 걱정 마. 그래도 내가 지금 30 넘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은 돈이 별로 없잖아. 집도 대출받아서 마련해야 하는데 나도 대기업 다니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진짜 괜찮아. 우리 집도 돈 못 보태주신댔어. 우리 둘이 형편 맞춰서 알아서 준비하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다니까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잖아. 나보고 언제 장가가냐 노래를 불렀거든. 모아둔 게 좀 없어도 어때?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알고 보니 시댁이나 친정이나 집안 형편이 크게 좋기도 하기도 어렵고 그냥저냥 사는 서민 수준이었어요. 남편도 의외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고 형편이 비슷하니 경제력으로 서로 터치할 일은 없었고 적당히 결혼 준비하고 같이 살게 됐죠. 물론 양가에서도 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셨고 그렇게 다른 부부처럼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은 시집살이 이런 건 안 시키셨어요. 오히려 저를 보면 예뻐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복지사 일이 얼마나 고되다고. 내 친구도 전에 복지사 일해서 내가 잘 알아. 와서 얼른 밥 먹어. 너 좋아하는 거 차려뒀어. 어머님, 뭐하러 밥 차리셨어요? 제가 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놈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일하는데 무슨 밥을 하니? 내가 차려주면 되지. 얼른 먹거라. 잘 먹어야 일하는데 덜 힘들지. 설거지는 하지 말고 다 먹으면 나가서 과일 깎아 먹고. 알았지?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상다리 휘어져라 밥도 차려주셨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나 동서한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본인이 더 조심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하던지. 시동생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저한테 항상 형수님 하면서 보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문제는 동서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견례 때만 봐서 몰랐는데 애가 알고 보니 싹수가 노란 년이었어요. 어머, 제 형님들 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둘째야, 첫째가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지 둘이 동갑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며느리들끼리 화합이 돼야 집안이 평안하다. 네,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한 식구끼리 사이 안 좋으면 되나요? 잘 지내야 어머님도 걱정할 일 없고 집안도 편안하죠. 그래, 둘째가 항상 의젓해서 믿음이 가는구나. 애가 의사라 그런지 항상 똑 부러지고 일처리도 잘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동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 싹싹한 척 했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동서는 처음부터 절 사회복지사라고 무시하고 깔봤었죠. 직업도 자기가 더 낫고 은근히 본인 친정 형편이 더 나은 게 느껴져서 그런지 사사건건 무시였어요. 언제는 시댁에서 모일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뒷정리 다 하고 둘만 남았었죠.
사회복지사 하기 전에는 뭐 했어? 복지사 그것도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니까 다들 일할 거 없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방통대나 다니며 복지사 자격증 따서 하던데. 안 들어봐도 뻔할 것 같긴 하네. 그냥 회사 다녔죠. 크게 특별할 건 없었고 남들 하는 것처럼 대학 다니고 회사 다녔어요. 그러다 남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로 진로 정했고요. 뭐야, 대기업도 못 다녔나 보네. 회사 이름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사업장 같은 데나 다닌 거 아니야? 대기업도 못 다닌 게 어떻게 아주버님하고 결혼했지? 급이 안 되는데. 동서녀는 계속 저를 일부러 긁으려는 듯이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속이 훤히 보이는 걸 일일이 다 받아치기도 귀찮아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치우려 했어요. 맞아요. 대기업은 못 들어갔고 회사 이름 얘기해도 안 알려진 곳이라 어차피 모를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그렇지. 좋은 데 다녔으면 복지사 같은 거나 됐겠어? 하다못해 기술이라도 배워서 전문직으로 가든가. 하필 그런 일이나 하네. 근데 동서, 아까부터 말이 짧네? 우리가 암만 나이가 같아도 시댁에서만큼은 서로 존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반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버릇되면 남들 보기에 시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내가 형님이니 내가 반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동갑끼리 무슨 대우를 바라는 건지. 직업이나 경제력이나 뭐 하나 나보다 나은 것도 없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존대를 해? 요즘 세상에 형님이라고 존대하라는 게 어딨어? 조선시대 얘기는 하지 말지. 웬 꼰대짓이야? 동서녀는 괜히 저한테 화를 내면서 툴툴거렸어요. 먼저 잘못한 게 누군데 신경질인지. 성격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지만 성질 내봤자 똑같은 사람 되니 차분히 대응했죠. 뭐야? 꼰대라니. 서로 예를 갖추자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지? 나한테만 존댓말 하라 그런 건 아닌데. 같이 존대하자 그랬지 누가 나한테만 존대하라고 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먹어요?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뭐야? 그렇게 사람 말 못 알아들으면 환자는 어떻게 봐요? 아픈데 말하면 못 알아들어서 처방도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녀는 제 말에 성질이 나서 씩씩거렸고 저는 앞으로 같이 존대해요 동서님 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동서가 개념 없이 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동서가 저보단 벌이가 좋으니 선물 하나 사도 비싼 걸 사오고 잘 챙겨주니 동서 칭찬하고 받들어줬거든요. 어머나, 우리 둘째가 또 귀한 보약 지어왔네. 이건 뭐야? 꽃등심? 왜 매번 비싼 거만 사와?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저번에 사준 안마의자도 너무 편해서 잘 쓰고 있거든. 둘째 덕분에 내가 건강 챙기고 아주 살맛이 나.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기댈 곳이 있는데요. 더 좋은 거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이거저거 나가는 게 많아서 더 못 해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이쁠고 큰애도 매번 자주 와서 잘 챙겨주는데 둘째도 잘해주니 내가 너무 든든하구나. 사실 동서가 저보다 우위라는 걸 과시하려고 무리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꼭 가족끼리 다 모일 때만 비싼 거 사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물질적으로 해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요. 말이라도 제가 못 해드리는 거 동서가 대신 해줘 고맙다고 하고 말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동서 편만 드는 건 아니었고 제가 맞는 말 제대로 하면 그건 맞다 하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꾸역꾸역 반말의 아나무인이었고 계속 저를 깔보길래 동서한테 역지사지로 똑같이 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서 병원에 찾아갔죠. 굳이 동서가 일하는 내과에 가서 동서 앞으로 예약을 했어요. 동서, 잘 있었어? 나 요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진료받으려고. 여기서 보니 반갑네? 네, 형님. 잘 오셨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요즘 기침도 나고 열도 나는 것 같아. 몸도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인 것 같은데 몸살 감기인가? 암튼 나 좀 잘 봐줘. 불편한 증상은 더 없으세요? 글쎄,
원래 비염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염이 도진 건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빨리 낫게 좀 해줘. 약도 기왕이면 일주일치 지어주면 안 될까? 나도 일하느라 자주 오기가 번거로운데. 그럼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약도 일주일치로 지어드릴게요. 주사? 주사까지 맞아야 돼? 일부러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열이 펄펄 끓는 것도 아니고 꼭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안 맞으셔도 돼요. 빨리 낫고 싶으면 주사 맞고 집에서 푹 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가? 그럼 주사 한 대 맞고 가지 뭐. 동서가 맞으라면 맞아야지. 아무튼 빨리 좀 낫게 해줘. 저는 일부러 동서한테 찾아가서 반말했고 신경 거슬리는 말을 툭툭 내뱉었어요. 동서는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썩어가는데 그것만 봐도 웃기더라고요. 어디 한번 너도 겪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동서 하면서 반말했는데 옆에 간호조무사도 있고 보는 눈도 많아 환자로 온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형님 형님 하면서 꾸역꾸역 존댓말하는 꼴을 보니 통쾌했어요. 환자로 온 손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억지로 참았겠죠. 동서는 동갑내기한테 형님 소리 하기도 싫고 자기보다 직업도 못난 저한테 굽히기 싫어서 자꾸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았어요. 뭐 어쨌든 저런 것도 시댁 식구라고 만나게 됐고 1년에 몇 번 안 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결국 동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죠. 그날은 주중에 시달리고 주말에 꼼짝도 않고 쉬고 있는데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주말인데 잘 지내고 있죠? 쉬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 괜찮아요? 어머님이 심부름 시킨 게 있거든요. 지금 들를 건데 집에 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던지 동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처럼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짠턴지. 아, 집에 있어요. 지금 들른다고요? 바로 와도 돼요.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니까 어디 안 가고 있을게요. 아주버님은 계세요? 우리 그이는 바쁜 일이 생겨서 저 혼자 가려고 하거든요. 아주버님 계시면 저 간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아, 지금 집에 저 혼자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 있거든요. 편하게 오면 돼요. 그날 남편은 약속이 있어 나간 상태였고 시동생은 바빠서 동서 혼자 온다고 하길래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또 뭘 얼마나 긁어대려나 싶었거든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선물이라고 홍삼 액기스에 갈비에 이거저거 많이 가져가니까 어머님이 두 분 드시기에는 버거우니 형님네한테 갖다 주라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주버님하고 챙겨 드세요. 알았어요. 지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릴게요. 피 같은 일요일 날 미리 얘기도 없이 온 데서 조금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동서가 한 번도 놀러 온 적도 없고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온다고 하니 대접은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오면 차랑 디저트라도 잘 대접해야겠다 싶어 근처 빵집 가서 맛있는 빵 몇 개 골라 집어왔죠. 동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썼어요. 아니, 뭐 들고 오는 거 많다니까 밑에 마중도 안 오나? 지들 처먹을 거 들고 오는데 내려와서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물건이 많으면 많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되지. 두 분 드실 거 빼고 남는 거 가져온다고 하니 종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보니까 양도 별로 없구만. 그렇게 툴툴거릴 거면 그냥 집으로 가져가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어머님이 시키니까 갖다 준 거지. 내가 이 집에 뭐하러 올까 봐. 아휴, 눈치도 없는 게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동서는 오자마자 스트레스를 줬고 가져온 물건을 바닥에 휙 던져버리더라고요. 홍삼 액기스 박스가 열려서 그대로 거실에 널브러졌고 갈비 담긴 락앤락통도 종이 가방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어요. 저는 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고 얼른 보내려고 대충 주워 담고 일단 앉아서 차나 마시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 집에 왔는데 맨입으로 가면 안 되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커피 괜찮지? 커피는 무슨... 아휴, 어쨌든 달갑진 않아도 손님이 집에 왔으니 커피 한 잔 타주고 디저트 내준다고 하며 부엌에서 빵 자르고 집에 있던 쿠키까지 담고 있었어요. 그때 동서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신혼집이 왜 이렇게 작아? 뭐야, 가구도 별로 없고 소파도 없어? 식탁은? 밥은 도대체 어디서 먹어? 꼴에 벽걸이 TV는 또 걸어뒀네. 뭐야, 이런 데는 혼자 사는 집 아니야? 뭐 이런 데서 산대? 원래 신혼부부는 작은 데서 시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사글세 살았잖아. 형편에 맞게 살면서 돈 모아 더 좋은 데로 옮기면 되지. 남의 집에 와서 무슨 말이 많아. 어머님 봐서 참는 거니까 커피나 얼른 마시고 가. 뭐 이런 데 살면서 형님 노릇한답시고. 너 그때 우리 병원에도 일부러 왔지? 이 앞에 내 거 하나 있던데. 꾸역꾸역 존댓말 한번 들으려고 병원 오는 거 보고 내가 알아봤지.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없이 사네. 돈이 그렇게 없어? 병원은 일하는 데서 가까우니까 간 거고. 잡소리 그만하지. 저는 동서의 태도에 똑같이 대응하진 않고 적당히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TV를 켜서 소리를 키웠죠. 저랑 남편은 아이는 가질 계획도 없고 당장 큰 집 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라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둘이 최대한 불필요한 짐 줄이고 소박하게 살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동서가 긁어대서 짜증났지만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별 대꾸도 안 했어요. 동서는 제가 TV를 틀자마자 짜증을 내면서 다시 꺼버렸고 계속 툴툴거렸어요. 그만 틱틱대고 이거나 먹으라니까? 어머님 봐서 손님이라고 챙겨주는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 부엌에 더 많으니까 싸가지고 가든가. 아, 커피 맛도 싸구려고 빵도 왜 이렇게 싸구려야? 돈이 없는 거야. 안목이 없는 거야. 손님 대접을 뭐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식탁도 하나 못 놓고 살아? 손님을 바닥에 앉아 먹게?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 어머님이 아시나 몰라? 누가 신혼집을 이렇게 꾸며? 동서는 계속 싸가지 없게 행동했어요. 본래 성격이 저래서 웬만큼 긁어대도 타격이 없었는데 집으로 긁어대니 저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얼른 가. 어머님 심부름 온 데서 그래도 대접하려는 건데 입에 안 맞고 앉아 먹는 게 불편하면 토 달지 말고 그냥 나가. 뭐하러 불편하게 앉아있으면서 툴툴거려. 서로 스트레스니까 볼일 다 봤으면 이만 나가지? 뭐래? 집도 거지 같은 데 사는 주제.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딴 집이 다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건 뭐 대학생 자취방 수준도 못 되지 않나? 어떻게 신혼집을 이런 데로 구했대? 없이 살아도 너무 없이 사는 티 내면 어떡해. 뭘 해도 거지 냄새가 나니까 참 알만하다. 상 하나 펴놓고 궁상스럽게. 아예 노란 장판 깔고 벽에 신문지 붙이지 그래? 옛날 드라마 뭐냐? 그래, 육남매 하나 찍지 그래? 동서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시동생한테 전화했죠. 저기요, 제 남편 아우님. 당장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세요. 그 집 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나가면 쫓아낼 거니까 그리 알아요. 알아서 안 나가면 내가 짐 다 밖으로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당장 짐 빼요. 사실 남편이 예전부터 시동생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어요. 이건 남편이랑 시동생이 전화로 좀 다툴 때 알게 됐죠. 혼자 스피커폰으로 씩씩거리면서 전화하던데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를 정도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의사라면서 돈 많이 번다면서 부모한테는 신경도 안 쓰냐? 그나마 재수 씨가 생신 때 선물이라도 챙겨드리니까 다행이지. 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암만 네 병원 없다고 해도 벌이가 남들보단 나을 거 아니야. 아, 형, 또 왜 그래? 나도 힘들어. 요즘 물가가 장난이야? 우리 둘이 벌어먹고 살기 빠듯해. 저 사람이 선물이며 용돈이며 챙겨드리는 것도 솔직히 버거운데 왜 자꾸 강요해? 형편 나아지면 돌봐드린다니까? 야, 넌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네 집도 해주고 너 뒷바라지 다 해줬으면 너도 이제는 부모님 부양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재수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날 둘이서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던지. 저는 남편이 집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다는 말에 뭔가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뭐야, 형제끼리 왜 이렇게 싸워? 문소리도 못 듣던데.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있어? 아니야. 그냥 가끔씩 걔랑은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집 해줬다니? 뭐야? 여태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뭐, 그냥 형이니까 챙겨준 게 좀 있지. 괜히 화나서 그래. 암만 화가 나도 집 해줬다는 말이 그냥 나와? 진짜 집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해줘? 설마 지금 사는 집 해줬다는 거야? 나랑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한 게 그럼 집에 퍼줘서 그런 거야? 여태 식구들한테 뭐 얼마나 해준 거야? 제가 속사포처럼 쏘아대니 남편이 하나하나 실토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집안 기둥이었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기, 내가 뭐 많이 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부모님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잘해주라고 해서 좀 챙겨준 게 전부야. 우리 두 형제밖에 없는데 내가 맞이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동생 잘 챙기고 뭐든 다 해주라고 했거든. 그걸 평생 듣다 보니 매번 필요한 거 다 해줬어. 그래서 뭘 그렇게 해줬는데 형이라고 형 노릇한다고 얼마나 챙겨준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다 해준 건데? 당신도 오래 시달렸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온순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혹시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다 드리고 돈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기본 도리만 하지 동생처럼 챙겨드리진 않았지. 사실 내가 회사 입사하면서부터 월급 받은 거 전부 동생한테 들어갔거든. 의대 다닐 때 학비는 애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생활비에 원룸 월세 다 내가 챙겨줬어. 내가 졸업 직전에 입사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는 뒷바라지 해줬네. 그럼 학교 다닐 땐 각자 생활한 거고? 그때도 내가 알바해서 동생 용돈 주긴 했어. 자꾸 없다고 달라고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푼 두 푼 주는 게 또 버릇이 되더라고. 아이고, 이게 착해 빠진 거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자란 거라고 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호구 잡혀서 살았어? 뭐 죄졌어? 전생 체험했어? 전생에 당신이 동생한테 해코지했다고 하든? 몰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래도 동생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 벌어 사니까 생활비는 안 챙겨줬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한 동생 생활비까지 챙겨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휴, 속 터져. 그러면서 여태 동생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살았어? 은연중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결혼하고 나서는 뭐 해준 거 없어. 이건 거짓말 아니야. 여태 당신이 거짓말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말 안 한 거지. 저는 남편 말 들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솔직히 이걸 결혼 전에 알았으면 결혼을 했을까 싶은데 이미 같이 사는 중에 알게 돼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동서가 우리 집에 와서 지랄하기 직전에 알게 된 거라 더 짜증났어요. 진작 알았으면 동서년 찍소리도 못하게 했을 텐데. 맹한 남편놈 얼굴 보니 더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시동생 의대 다닐 때 시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생 도와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시동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더 열받는 건 시동생 결혼할 때도 집을 해줬다는 거예요. 암튼 집 해줬다는 건 도대체 뭐야? 그게 재수 씨가 혼수의 예물 예단 결혼식장 뭐 그런 거 자잘한 거 다 해온다는 거야. 그쪽도 형편이 비슷비슷한데 무리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자가 웬만한 거 다 해오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집을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셨어. 아니, 지들 둘이 신혼부부 전세 대출받아 하면 되는데 왜 당신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대출 내서 마련해줬을 거 아니야. 왜 또 당신이야? 뭐만 하면 당신인데 걸핏하면 왜 자꾸 큰아들만 찾는 거야? 그러게.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동생이 그때 벌써 대출받은 게 많았거든. 제 나름대로 생활한다고 해도 모자랐겠지. 페이닥터가 처음 일 시작하면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래서 동생 명의로 집 구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암만 그래도 가족끼리 보증 서주는 법 없고 명의 빌려주는 법도 없는데 너무 쉽게 다 해준 거 아니야? 걔가 나한테 대출금 갚으면서 살다가 자기가 돈 모아서 다른 데로 가겠다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결혼해야 된다고 우는데 차마 외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착하다 해야 할지 등신 같다 해야 할지. 남편 놈은 동생이 운다고 또 대출까지 내준 거였어요. 아이고. 내가
동생한테 아파트 작은 거라도 해주니 부모님도 미안해서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주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대출 내고 조금이라도 원금 갚을 수 있었던 거야. 부모님도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 암만 그래도 그래. 보태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한 사람한테 짐을 지우면 어떡해. 솔직히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남편이 시동생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고 집값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당시에는 남편이랑 시댁에 돈이 없는 줄로만 알고 그것만 해도 고마워했어요. 그때 친정에서도 집값이라도 얼마 보태주고 제가 대출 좀 내서 지금 신혼집을 겨우 마련했거든요. 신혼집은 다행히 제 명의로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 공동 명의였으면 이걸로 담보 대출해서 시동생 도와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찔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최근에 알아서 제가 남편한테 한바탕 뭐라고 했죠. 그래, 얘기는 잘 들었어.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랬으면 어쩔 수 없었겠지. 그리고 당신도 동생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해줬을 거고. 근데 오죽하면 남의 집 기둥 빼오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겠어. 개천에서 용나는 것 같으니 집안에서 서방님 밀어준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가족한테 다 퍼주고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지금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에 충격받았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결혼할 때부터 이런 일 진짜 없었어. 앞으로도 안 그럴게. 동생한테 도와주는 일 하나도 없을 거야. 믿어줘. 그래도 내가 집 해준 건 내 명의로 돼 있어. 동생이 그냥 들어가 사는 거야.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 얘기하는데 그것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 당신 명이라고? 근데 그것도 돈 덜 갚은 거 아니야? 다 갚으면 그땐 어쩌려고 했어? 나중에 명의 넘겨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잘난 의사 동생님이 대출금 갚아주든? 이자라도 챙겨주든?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어? 아니야. 대출은 거의 다 갚았고 명의까지 넘겨주면 안 되지. 내 동생이 여태 한 푼도 안 줬는데. 여기서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태 한 푼도 안 줬는데 학생 때 월세며 생활비 내준 것도 안 갚고 달라고만 하는데 그걸 계속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속 터져서 제 명에 못 살아. 이게 뭐야? 이렇게 물러터져서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아? 속 터져서 남편을 콱 쥐어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착하니까 하면서 일단 참았죠. 암튼 명의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나중에 둘 내외 돈 모아서 집 해가는 게 맞지. 그건 우리가 쥐고 있어야 그 둘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알았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죄 지은 어린애 같은 표정만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동생인지 내 자식인지 답답함이 단전에서부터 솟구치는 게 느껴졌죠. 그 둘 내외 집이 따지고 보면 외곽에 있고 평수도 작고 뭐 그리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낀다고 이렇게 좁아 터진 데 살면서 어떻게 동생만 챙겨? 형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다른 집 봐봐. 형제끼리 남보다 더 칼같이 살더라. 암만 가족이어도 계산은 철저히 해야지. 그러게. 형이라고 챙겨주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그러려니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제라도 고쳐. 그땐 남편이 뭐라고 해도 다 짜증이 났고 남편도 제 눈치만 보면서 설설 기더라고요. 그 모습도 왜 그렇게 짜증이 나던지. 남편은 제 말에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데 어깨가 축 처진 게 또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친구들한테 호구 잡히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의외로 또 친구들한테는 칼 같아서 나서서 사주거나 챙겨주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가족한테만 물렁뼈가 돼서 저렇게 해준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 동서년이 와서 자꾸 긁어대니 그냥 집을 뺏어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내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 주제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저렇게 의사랍시고 유세를 떨었던 거예요.
동서는 제가 집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가 저보다 더 낫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겠죠. 전 동서년이 집에 찾아와서까지 지랄이길래 나는 너보다 더한 지랄견이 되어주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동생 보고 지금 사는 집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한 거예요. 물론 조금 충동적인 행동이기는 했지만 저도 화가 나니까 더는 봐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가라니. 갑자기 뭐야? 지금 우리 그이한테 전화한 거야?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나가라니?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동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됐는지 저한테 허세만 부렸어요. 시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어버버하면서 대꾸도 못했죠. 여기 지금 동서 와 있는데 우리 집이 좁아 터졌니? 식탁 하나 없니? 거지 냄새가 나니 어쩌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 듣고 더는 못 참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여태 뒷바라지 해준 거 듣고 충격받았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서 하는 짓을 보니 안 되겠네요. 동서가 뭔 짓을 했는지 궁금하면 내가 바로 영상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년 만행은 홈캠에 다 찍혀 있었으니 발뺌하진 못할 거고 여차하면 시부모님 앞에서 단체 관람 시켜줄 예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를 갈고 이것들을 제대로 응징해야겠다 싶었죠. 시동생은 저한테 계속 전화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혼자 불안해하라고 아주 그냥 제대로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며 하는 말을 듣고 동서도 불안했나 봐요.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한다는 소리가 개소리만도 못했죠. 아니야. 근데 그 집이 아주버님 명의인 건 형님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여태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야? 아씨, 아주버님이 말한 거 아니야? 혹시 아주버님한테 무슨 말 듣고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도 입도 싸지. 집 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걸 또 마누라한테 나불거려? 남자가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 어디다 써?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금 내가 알게 된 게 중요하니?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야? 또 형님한테 반말 찍찍 하는 꼴 좀 보게. 지금 네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한다는 소리가 또 그 모양이네. 넌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긴 말 필요 없고 빨리 그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 남편이 여태 도와준 거 생각하면 고마워해야지 뭐? 마누라한테 나불거려? 입이 가벼워? 넌 진짜 답도 없다.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해줬으면 그만이지 뒤에서 주절주절. 남자가 그렇게 혓바닥 길어서 어디다 써?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남 깎아내리려 해도 네가 사는 집은 내 남편 명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지, 안 그래? 월세도 안 내는 주제에 말이 많네. 그리고 맛대가리 없고 싸구려만 나는 커피랑 빵은 더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가. 이거 홍삼이며 갈비며 다 갖고 가. 이것도 먹을 필요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서 홍삼 먹고 갈비 먹으며 살렴. 뭐? 이게 미쳤나? 동서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계속 발악했지만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일을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동서를 쫓아내듯이 보내고 남편한테 빨리 오라고 호출했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한 적이 없어서 놀란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뭐야, 어디 아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어? 여태 나 나가 있을 때 부른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큰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큰일이야 있었지. 동서가 아주 되바라진 년이더라고. 나 결혼하고 나서 동서가 무시한 건 그렇다고 쳐. 근데 집에 와서 식탁도 하나 못 놓냐? 대한민국에 이런 집이 있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쟤는 당신 집에 얹혀 사는 주제.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집 무시하길래 내가 당장 짐 빼라고 했지. 뭐 진짜? 그게 정말이야?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난 여태 당신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럼 여태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 다 가짜인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직접 봐. 우리가 홈캠 설치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당했을걸? 저는 직접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계속 굳은 얼굴로 화면만 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 충격 먹은 표정을 지었죠. 뭐야? 그럼 그동안 맨날 이런 거야?
재수 씨가 당신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혔어? 와, 사람 속 진짜 모른다. 대박이네. 그래. 당신은 눈치 없어 몰랐겠지만 동서가 맨날 나 무시했어. 그래도 내가 집안 분란 안 생기게 적당히 쳐냈는데 오늘은 진짜 선 넘어서 한마디 한 거야. 내가 몰라서 미안해. 여태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자꾸 미안하다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나 당신 믿고 못 살아. 제가 성질내니 남편이 알았다 하는데 쭈글거리는 걸 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어요. 아무튼 시동생이 동서 데리고 바로 다음날 찾아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자 대면을 했는데 동서형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일단 매듭은 지어야 하니 대화를 해봤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이 사람이 여태 무례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모르게 조용히 얘기했으면 하는데 어른들 아시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요. 네, 시부모님이 아시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앞에서는 아양 떨고 사람 좋은 척하며 저한테는 저럴 줄 모르셨을 테니까요. 여태 동서가 나한테 심하게 굴어도 적당하게 쳐냈는데 이번 일은 정말 선 넘은 거예요. 당장 방 빼요. 엄연히 따지면 세입자도 아니잖아요. 여태 월세 한 번 안 내줬고 대출금 한 번 안 내줬으니까 무일푼으로 얹혀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형수님,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요? 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갑자기 집 비우라고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러는 건 경우가 아니죠. 형을 봐서라도 그런 말은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형 생각하시는 분이 대출금 한 번 안 보태줬어요? 집 많은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디 센터에 맡기면 되잖아요. 돈도 잘 버는데 그것도 못해요?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하니 시동생은 할 말이 없었던지 우리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매달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서 살아봐요. 그 집 남편 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혼집은 내 명이니까 여기 와서 둘이 살아요. 그리고 월세 꼬박꼬박 내요. 그동안 남편이 해준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출금도 갚기로 했다면서 여태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 월세 내면서 살아요. 이렇게 좁아터지고 우리나라에 이딴 집이 있나 싶은 공간에서 둘이 살아봐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시동생이며 동서년이며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강단이 있다는 건 시댁 식구들이 다 알았으니 초조했을 거예요. 저는 동서년 얼굴을 보니 더 짜증이 나서 한 번 더 엿먹이는 말을 했어요. 아,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편히 봐줄 필요도 없을 것 같네. 내 명의로 된 이 신혼집은 딴 사람한테 월세 주면 되는 건데. 그럼 월세도 제대로 받을 거고 돈도 차곡차곡 모이겠다. 안 그래도 남편이 대출금 내느라 빠듯한데 잘 됐네. 니들은 그냥 알아서 집 얻어 살면 되겠네. 그쵸? 동서는 아무 말 못하고 꼬리 내리고 있고 시동생은 얼른 동서한테 사과하라고 닥달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암만 형수님하고 동갑이라도 그렇지. 나이가 같다고 형님한테 반말하고 막말하는 건 무슨 경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얼른 사과드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사과드리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형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 동서도 완전 풀이 죽어서 연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과연 돈이 얽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사실 갑자기 집을 바꾸니 많이 그러는 건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안을 했죠. 사과한 건 받아줄게요. 지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진 못해요. 어디 남의 명의로 된 집에 돈도 안 내고 살 생각을 해요? 여태 남편이 매달 갚은 거 보니까 돈 나가는 게 대충 보이던데. 앞으론 월세 내면서 사세요. 대출 원금에 이자 갚는 금액 기준으로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줄게요. 네,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형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가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집 구할 돈도 없고요. 형 얼굴 봐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뒷바라지 많이 해줬던데 공짜로 사니까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 월세 무조건 내세요. 법적으로 서류 작성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이렇게 안 할 거면 바로 집 바꿔 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 시동생이며 동서며 다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연신 고맙다고 했고 동서도 형님 고마워요 하며 푹 숙이던데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시동생하고 동서한테 강하게 얘기한 뒤에 법적으로 조언 구하면서 서류 작성해서 보냈죠. 매달 월세 얼마 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이자 더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까지 기재했어요. 이걸로 동서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 얼마나 통쾌하던지. 시동생도 더는 남편한테 빌붙을 생각도 못할 것 같아 개운해졌어요. 어쨌든 잘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요새 시동생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투자 뭐 하다가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 통해서 말을 들었었는데 동서가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형님, 월세 좀 낮춰주면 안 돼요? 남편이 요새 사고 쳐서 뒤치다꺼리 하느라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무슨 소리야? 월세를 낮춰달라고? 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한 달이라도 늦으면 이자 붙는 것도 기억하지? 그래도 형님, 어떻게 안 될까요? 동서가 나보다 훨씬 부자고 잘 버니까 알아서 마련해서 내놔.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 월세 내기로 계약하지 않았어? 의사니까 똑똑해서 서류 조항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내가 법적 절차도 밟을 사람이니까 그리 알고 알아서 하라고 해. 그 뒤로 동서가 또 시어머니한테 이른 것 같던데 저도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아이고, 난 둘째 놈의 첫째한테 집 대출 받은 거 매달 꼬박꼬박 갚는다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까맣게 몰랐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예, 둘째네한테서 꼭 월세 받아내라. 알았지? 남편도 지가 보살도 아닌 게 시동생이 안 갚아도 가만히 있었던 거였고 동생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하면서 가만히가 된 거예요. 아휴, 진짜 남편은 저 아니었으면 평생 이렇게 호구 잡혀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또 남편한테 잔소리하니 남편도 똑똑한 와이프 덕에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 애교 부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안 그랬으면 같이 못 살죠. 아무튼 상황을 서로 몰랐으니 시어머니도 시동생이나 동서가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는 줄은 몰랐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동생한테 호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암만 형이 잘해준대도 너 결혼하고 사는 집은 네가 다 갚아야지 그것까지 다 받으려고 했니? 형이 대기업 다녀도 너도 의사니까 벌이가 괜찮지 않냐? 가장이 돼서 네 앞가림도 못해? 죄송해요 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동서 의사라고 똑똑하고 돈 잘 번다고 저한테 막대해도 모른 척 하신 거 안다고 서운했다고 한마디 하니까 미안하다면서 둘째가 저 지경인 줄은 몰랐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로 다 풀었죠. 이제는 시댁에서 동서 마주쳐도 저한테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늑하고 아담한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오붓하게 살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돈 모으는 중인데 시끌하던 주변이 조용해졌으니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네요.